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열대야 때문에 고생들 많으시죠? 낮에도 연일 아주 무더위가 극심합니다. 다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맹자의 그 고자 하편에 보면 큰 인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온 그 뼈가 으스러지고 창자가 뒤틀려서 아주 고통스러운 그러한 것을 겪는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그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병원장으로서 일을 하면서 물론 이제 시민사회운동도 하고 복지사업도 하고 물론 이제 의료사업은 열심히 했습니다만 제가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치료비가 없어서 단 한 차례도 제가 수술이나 치료를 거부한 적이 없었고 치료비를 못 냈다고 해서 제가 단 한 차례도 민사로 고발하거나 또는 소송을 해서 돈을 받아내거나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 기억나는 사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맹자 고자 하편을 생각하면서 어쩌면 제가 나라 정치를 하기 전에 그 두 가지의 경험을 겪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1989년 4월 12일에 있었던 그 교육대학 학생 이경헌 양의 두 개 타박으로 인한 뇌자상과 작은 양의 뇌출혈로 제가 치료를 한 것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1993년에 여름에부터 해서 한 5개월인가요? 민노총 산하 동네 봉생병원에 노조가 생겨가지고 전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한 6, 7개월, 5, 6개월 파업을 했던 그 두 가지가 제가 정치하기 전에 겪었던 정말 쓰라린 경험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맹자의 고자 하편에 나오는 그러한 경험을 제가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우선 이경헌 사건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그 봉생문화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한 사업 중에서 출판 사업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그 종합 문화예술지로 우리가 보통 아는 샘터가 있죠. 샘터와 같은 종합예술 교양지로서 같은 크기로 월간 현장이라는 것을 제가 한 4년간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1989년 그 4월 12일 날 바로 저희 병원 옆에 그 당시에는 지금은 호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 태양 호텔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태양 호텔의 1층 커피숍에서 그 출판을 위한 그러니까 5로 출판을 위한 편집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제 지금 기억에는 대강 한 6시 정도에서 시작한 것 같은데요. 저녁 식사를 겸해서 했습니다. 시작해서 얼마 안 돼 가지고 응급실에서 병원에서 바로 옆이죠. 그러니까 한 폭이 6, 7m 정도 되는 개천을 사이에 두고 있는 호텔입니다만 그 병원의 직원이 뛰어와서 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응급실에 그 환자가 하나 왔는데 젊은 여학생들이 여러 명이 같이 왔었는데 빨리 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해서 제가 편집 회의를 중단하고 다른 분들에게 맡기고 제가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뛰어가서 보니까 그 머리를 다치고 이제 의식도 없었죠. 없는 환자가 누워 있고 이제 간호를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제 보호자들이 다 친구들, 유학생들이었습니다.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10명은 좋게 됐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진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히스토리 테이킹이라고 해서 어떻게 해서 이 환자가 다치게 되었는지 그 연유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리고 왔다는 그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학생이 교내에서 교육대학이죠.
교내에서 데모를 하다가 체류탄 가스에 놀래가지고 이제 도망을 치다가 헛디뎌가지고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다쳤는데, 그래서 다리고 버스를 타고 침례병원으로 가다가 누가 그 봉생 신경외과 병원이 굉장히 유명하다 하더라 해서 여기서 내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침례병원은 저희 병원하고 한 500m 정도 그 당시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알았다 그러고 이제 환자를 응급처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두개골 사진도 찍고, 이제 컴퓨터 CT도 찍고 해서 이제 진단을 두개 뇌자상 및 뇌출혈, 소량의 뇌출혈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피가 어브레이전을 해서 이렇게 칼로 벤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맨 땅에 이렇게 탁 쳤을 때 머리가 이렇게 타박상을 입으면 이렇게 찢어지는 아주 깨끗하게 찢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그 열창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이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응급처치를 하고 이제 중환자실로 옮기게 되어서 그날부터 이제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이 한 3시간쯤 지났을 때에 그 같이 온 여학생들은 완전히 다 없어지고 웬 남학생들이 여러 명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 장면을 봤는데, 멀리 이제 빌딩에서 봤다고 창문을 통해서 봤는데 보니까 정경이 그 방패 있지 않습니까? 정경이 갖고 있는 방패로 얘의 머리를 찍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봤다. 이제 그 억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굉장히 가소로워서 알겠다 하고 이제 내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아주 둔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넘어져서 다친다는 것을 그 같이 다니고 온 여학생들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가장 정확한 것인데, 한 3시간 후에 남학생들이 나타나가지고 정경이 그 경찰이 그 방패로 머리를 찍었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 이제 주로 보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왜곡되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제가 이제 의사로서 치료를 열심히 하고, 근데 그 당시에만 해도 이 환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관을 메고 온 부산 시내를 뛰어다니면서 데모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제가 이제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아침에 출근하면 매일 브리핑을 해서 환자 상태를 제가 이제 대답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걱정되는 것이, 그때만 해도 독침이란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이북에서 난파된 간첩이 독침을 쏘아서 환자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이제 제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 문을 안에서 보단을 눌리지 않으면 문이 열리지 않도록 장치를 하고 인터폰을 만들고, 그리고 제가 간호사에게 이경은 양의 아버지가 아니면 일체 아무도 내 허락 없이 면회를 시키지 마라, 그런 지시도 하고, 저로서는 만반의 그러한 그 준비를 하고 열심히 치료를 했죠. 한 열흘 정도 지나서 의식이 점차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의식이 많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상처도 많이 안 물었고요. 안에 뇌출혈도 점차 흡수가 되어서 내 수술은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제가 진단을 내리고 중환자실 가료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국회에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단이 만들어져서 왔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이 그 당시 부산에 송두호 신경외과의 원장이었던 송두호 국회의원께서 단장이 돼가지고 몇몇 그 민주당 의원들이 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엑스레이도 보여드리고
환자 상태도 설명을 하고, 왜냐하면 송도 선생님은 심교육 의사이기 때문에 누구나 잘 아시는 분이고, 그분이 또 제가 누군지도 잘 알고요.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기도 하고, 그 뒤에 또 한 팀이 더 왔다 갔습니다. 그때 박찬종 의원님하고 뭐 여러 사람이 왔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다 설명을 드리고, 이것은 정경이 찍은 것이 아니고 자기가 넘어져서 다친 것이다. 그것은 이 상처와 두개골 그 함몰 골절이 없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맨 처음에 이 환자를 목격하고 옆에서 다리고 온 친구들의 그 말,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걸 봤을 때는 이것은 정경이 그 방패로 찍은 것이 아니다 라고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송도 단장이 아무 말을 안 하고 가타부타 말씀이 없었던 것을 제가 좀 상당히 그때 마음으로 좀 불쾌한 그런 생각을 가졌었고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그리고 이제 가을에 국정감사가 그 당시 문정수 의원께서 반장으로 오셨는데요. 그 부산시청에서 했습니다. 그때 그 정상용으로 제가 정상용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민주당의 비례대표 의원이고 5.18 때 그 광주도청을 지켰다는 분이신데, 이분의 보좌관이 아마 저를 정인으로 신청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난생 처음으로 국정감사에 불려가서 그 제가 선서를 하고, 정인 선서를 하고, 주로 그 저를 부른 정상용 국회의원이 그 이제 계속 질문을 한 20분간 질의응답을 하는데,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그분은 이것이 방패로 찍힌 것 같은, 다 속기록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화가 나서 이렇게 했습니다. 정 의원님, 저 이름을 보십시오. 제 이름이 정의화입니다. 저는 거짓말할 줄 몰라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2개 외상을 저보다도 더 많이 받는 의사가 있으면 좀 데리고 와보세요. 저는 세브란스 병원, 미국 그 벨비우 병원, 우리 봉생병원, 이게 전부 다 2개 외상의 그 센터 역할을 했던 그런 병원입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하고 제가 그 윽박 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때 사회를 보시던 문정수 의원이,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저는 모르는 분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분이 이제 이만하면 되었으니까 이제 오늘 정인 신분은 이것을 끝냅시다. 그래하고 이제 제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나오니까 그 정상용 국회의원이 보좌관하고 둘이 따라 나와서, 그때는 이제 부산시청이 그 영도대교 앞에 있는 그 자리인데요. 그때는 그 1층에서 2층 가는 게 그 청계다리가 약간 원형으로 되어 있는가 그런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따라 나와가지고 대단히 죄송하다 그러면서 제게 명함을 주고, 언제 광주에 오면 한번 연락 주면 자기가 차로 담냐 대접하고 싶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반분이 풀렸죠. 그래 이제 주차장까지 나오는데 그 보좌관이 아마 그 보좌관이 저를 불러 모양이죠. 제 정을 다 들었으니까 이제 알게 된 거겠죠. 그래 이제 제 차까지 따라와서 차 문을 열어주고 저거 잘 가시라고 인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끝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4월 2일 날부터 약 한 달간 그 대자보를 쓰는데요. 이 젊은 학생들이 그 대자보를 저희 병원 그 대로변 쪽에 쫙 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대로변 지나가는 분들은 그 당시에 뭐 노조도 심하고 했으니까 아마 봉생기념병원에 노조가 생겨가지고 지금 노조 투쟁 중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늘 붙였는데, 이게 사실은 그 남의 근무를 훼손하는 거니까 제 허락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때만 해도 전혀 학생들이 그런 그 운동권 학생들이겠죠. 저는 그런 그 의식이 없던 걸 보고 제가 속으로 참 한탄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와중에 그 건물 7층 내실에 제 장모님이 혼자 생활하고 계셨는데, 장모님이 당뇨병으로 신장 혈관 그 혈액 투석도 받고 하신 상태인데, 갑자기 정세가 더 악화되어서 5월 2일 날, 꼭 한 달 후에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아마 장모님께 충격이 컸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죽음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촉진되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가슴이 아팠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사위가 제 혼자고 자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상주로서 더 이상 이경은 환자를 돌볼 수가 없어서 부산대학병원에 연락을 해서 밤에 아무도 없을 때 조용하게 제가 보호자를 설득을 해서 부산대학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을 치렀는데요. 그 뒤에 부산시에서 이제 치료비 문제가 나오니까, 부산대학은 치료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산시에서 저에게 그 이경은 양의 한 달 치료비가 아마 뭐 1,000만 원 이상 나왔을 거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만 그것을 좀 면제해 줄 수 없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것도 우리 이 시국에 참 엄중한 시기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치료비를 전액 면제해 준 것을 오늘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공개하고 자랑 삼아 공개 드립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사건 중에 하나를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